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좀 유독 보통의 삶을 굉장히 무시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모두가 보통이 되고 싶어요. 보통에서 조금 넘어간다 싶으면은 뭔가 무시하고 좀 얕잡아보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느껴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막 보통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아. 모든 사람이 다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뭔가 엉망정자가 되고 싶어 하고 좀 그러는 경향이 있어.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요즘 유치원생들은 뭐 너네 몇 평이야? 뭐 이러고 뭐 부모들끼리 사이에서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하면은 은근히 차별을 두는 그러는 상황이 있다고 하죠.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미 오래전부터 초등학생들한테도 너 꿈이 뭐야 이러면 돈 많이 버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는 최소한 그런 세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참말로 다행인 것 같아요. 갑자기 드릴 참말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릴 때 꿈이 진짜 많았고 주변 친구들만 봐도 어떤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뭔가 멋있고 근데 그 멋있음이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강남 뭐 파라군 이런 데서 나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뭐 가수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거 말하더라도 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멋져가지고 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저는 무려 꿈이 13가지였던데 그걸 아직도 기억해. 지윤이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러면은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좀 얼버무렸거든요. 꿈이 너무 많아요. 저는 꿈이 13가지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파일럿도 되고 싶었고 의사도 되고 싶었고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리 참 다양한 걸 해보네요. 이거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천성적인 성격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많이 하고 뭐 아무튼 그런 보통의 삶. 제가 뉴욕 털개, 여러분 뉴욕 털개 아세요? 뉴욕 털개는 유명한 털개인데요. 장난이고 그 뉴욕 털개라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저 그분한테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와 이분 진짜 된 분이다 정말 되신 분이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통을 무시하는 나라라는 타이틀에 그 영상을 보고 팡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저게 나인 거야. 나도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삶을 꾸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이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떤 무언가 큰 거를 더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게 번뜩 좀 깨달았거든요. 그냥 보통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면 주 40시간 이런 것만 지켜도 참 대단한 건데 저는 아직도 그런 삶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 확실히 좀 그런 삶보다는 어디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저기 센트럴 파크를 좀 달리면서 기안84와 함께 그런 거를 꿈꾼단 말이에요 아직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헛된 희망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상상? 왜냐면은 제가 우울할 때는 그런 것조차 하고 싶은 게 아예 없으니까 그런 것조차 상상을 하지 않고 그런 걸 상상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뭔가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그냥 인생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허무하기만 하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왜 살아야 되는지 점점 모르겠는 그런 구렁텅이에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헛된 희망이라도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게 그 사람한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헛된 희망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오히려 에너지를 내고 그런 게 오히려 사람을 더 일을 하게 만들고
조금 더 뭘 할 수 있게 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아직 아예 꿈꾸지 말라? 라고 하는 거는 특히 저 같은 선생의 나래가 건강한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생각이 많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마약이야. 그러니까 마약을 나쁜 뜻의 마약 아니고요.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제가 배는 부른 거죠. 아직도 이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뭔가 내 미래에는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배부른 거죠. 그냥 배가 참으로도 많이 부르다. 근데 뭐 아무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보통의 삶이라는 게, 근데 저는 되게 우리나라가 웃긴 게 보통의 삶을 굉장히 무시하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어떤 아웃사이더, 좀 튀고 좀 화려한 삶 이런 거를 굉장히 지향하는데,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특출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얇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만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되게 좀 그 사람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참 욕설적이지 않나요? 보통의 삶을 지향하면서 자기는 굳이 이렇게 특출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면서, 그러면서 보통의 삶이 아닌 특출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헬조선인 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다고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미 저도 뼛속까지 한국인이거든. 이렇게 살아가는 한국인의 입장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남을 그렇게 대하면서 또 남한테 그렇게 대해지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아마 저 같은 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듬어 안기보다는 정말 많이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인터넷의 민족 아닙니까? 참 신기한 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굉장히 퇴폐적인 거 아시고 계시나요? 굉장히 퇴폐적이고, 그냥 그 사람들 자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또 그렇게 열려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보량 제가 예전에 여행하면서 일본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일본 자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원자력에 관한 이슈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모른다라기보다 그냥 전무하다? 그런 거 없어 라고 아예 그냥 모르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고,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는 서로 죽이지 못해 사는 종족들이라 그런가 굉장히 이 내부 반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누구의 잘잘못을 굉장히 잘 따지는 그런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쪽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일어나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많이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이 좀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너무 좀 살벌하다 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서로를, 내 옆에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다 보니 고쳐질 단점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좀 퇴폐적인 나라는 진짜 많이 퇴폐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비교 장난 아니잖아요. 비교하는 게 어떤 나라와 비교하고 내 옆 사람과 비교하고 내 이웃과 비교하고, 그 비교심이 굉장히 심한데, 물론 저 예전에는 좀 그런 거를
많이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뭔가 견문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비교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또한 비교를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열등감 진짜 심하고 비교 얘라고 하면은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인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비교하는 것도 진짜 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장점도 있어요.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장점이 다른 나라랑 우리랑 그렇게 비교해.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겁나 까. 예.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것도 장점이죠. 비교에서 나오는 장점. 비교가 이제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 이게 양날의 칼이죠. 칼도 잘못 쓰면은 사람을 죽이고 하지만 잘 쓰면은 이제 고기도 살고 뭐 저기 과일도 잘 깎고 뭐 그렇게 잘 먹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비교하는 것도 참 그런 쪽으로 장점이 아무튼 우리나라 근데 서로 간에 그 비교하는 게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통의 삶이라는 것도 사실 비교를 통해서 이 기준치, 이 사이에 있는 이 기준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을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탑재되어 있다. 뭔가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탑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자살률도 정말 높고 제가 대만 여행을 갔었잖아요. 근데 대만이 진짜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거든요. 거기는 OECD가 아닌 그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대요. 이번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엄청 난가 봐요. 그래서 서울 인서울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인서울 4년제 나와서 그냥 대학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통이 평균 120만 원이 월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집값도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집값이 왜 비싸냐? 대만이 엄청 작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작나 싶었는데 이것도 비교해서 온 거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작나 했었는데 대만도 장난 아니게 작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반은 더 작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농경지 산지가 한 70% 된대요. 그래서 30%로 이제 사람이 뭔가 어떤 관광 사업도 하고 공장지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아파트 이런 거 주거 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범위가. 그래서 비싼 그냥 집 한 채도 아니고 단독주택 한 채도 아니고 그냥 한 집이 800억인 데가 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한남동 이런 데 보면은 200억이면 사요. 200억 이면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800억에 비하면 200억이면 사는 거죠. 근데 거기는 800억까지 한대.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랑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나쁨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진짜로 자살률이 1위잖아요. 누구에게도 사실은 순위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 왜냐? 너무나도 강력한 1위, 부동의 1위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게 다 이런 어떤 결핍에서 오는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진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를 조금 으글거리는 얘기할게요. 사랑이라는 거를 주고받는 거를 참 못한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을 주고 뭔가 집을 많이 벌어서 어떤 내가 명성을 얻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결핍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잠깐 이렇게 너무 딥하게 가면은 나도 오글거리고 보는 사람들도 오글거릴 수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굉장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사랑인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살짝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들이라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경지에 오르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지에 근데 모두가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퍼센트 내지
1%, 상위 1%, 하위 1%는 언제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모두가 상위 1%가 되고자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근데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공허함을 겪었던 그 우울증 시기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좀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마음들을 걷어내는 시가 필요해서 그렇게 터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론, 자살률 1위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좀 양보하자. 자살률 좀 양보하자.